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원규 교수님 모시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책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이죠. 꽤 오랜 기간 진영첩의 주자 강의로 촬영을 마쳤는데요. 그때보다 한층 더 장비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보다 넓은 화면에 파워포인트 글씨가 좀 안 보인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큰 화면으로 없는 살림의 장만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교수님께서 더 힘 얻으셔서 더 멋진 강의 해주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책입니다. 고전에서 마음을 찾다. 작년에 내신 책이에요. 작년에 한 3권 연달아 내셨네요. 뒤에 책 날개 한번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청년 학생들이 읽기 쉽고 그리고 유학을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이게 대학교 강의 교재로 만드신 거죠? 예. 네. 심성론, 유학 심성론에 말하자면 전문가신데 유학에서 마음과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이 책에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마 10여 회에 나눠서 차곡차곡 한 단원씩 직접 지으신 저자께서 직접 강의해 주시는 거니까 아마 더 책을 안 사보겠는데요. 오늘 강의가 너무 훌륭하면 일부는 얘기를 안 하셔야 또 책을 또 독자 여러분들께서 사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작해 해보시죠. 네, 고전에서 마음을 찾다. 그 부제가 마음과 인성론 중심의 사서 이해입니다. 그래서 임원 교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책을 가지고 오늘은 1장을 가지고 설명을 제가 준비를 했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사서와 삼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전과 육아의 경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삼경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사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과 육아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고전이 무엇이고 경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과거, 선생님 이제 책에서는 10세대 이전에서 구전되던 말들 가운데 함께 높이 떠받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아 기록해 놓은 전적들입니다. 네, 이제 글자대로 해석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열십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입구자예요. 입구자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13대예요. 세자 보면은 요거 보면은 이제 10, 20, 30이잖아요. 그죠? 13대 그러면 보통 이제 한 13대 이전부터 이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그죠? 거의 300년 전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이 전자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대나무에다 글을 썼잖아요. 요게 이제 대나무거든요. 대나무고. 옆으로는 이제 공자가 이제 위편 3절 했다 그러잖아요. 대나무를 이제 이 가죽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은 이바지 할 공자예요. 이렇게 두 손으로 떠드는. 그러니까 이제 13대 이전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그죠?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나무는. 기록해 놓은 것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높이 떠받들 만한 책, 그죠? 그걸 갖고는 이제 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세계 4대 고전, 5대 고전 그러면은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했던 다이얼로그, 대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리스적 히랍 전통이라면은 이제 히브리 전통으로 신구약 3, 9, 27, 66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계통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의 대장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계통에서는 이제 유교의 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삼경, 사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가 계통에는 이제 노자, 장자, 그리고 도경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고전이다. 아주 오래된 고전이고요. 또 뭐 이후에도 그죠? 각 학파, 육파마다 전형적인 고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재밌는, 그죠? 이제 요 13대부터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그죠? 이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서양의 이제 클래식 하는 말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글자를 만들 때 여기에 착안해서 고전 하면서 글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성인의 직접적인 언행을 말하고요. 전은 현인의 성인의 경을 주석하여 전한 자료를 뜻합니다.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성인이 작했는 거를, 그죠? 작했는 것을 경이라 그러고, 이제 현인이 성인의 경을 전한 것을, 전술한 것, 술한 것을 이제 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경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실이잖아요. 그죠? 실이고 요거는 이제 저수지, 뭐랄까, 지하수 경자예요. 지하수 경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이 밑에 땅 속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이제 그 지하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죠? 시대를 초월해서, 그죠? 시대를 초월해서, 면면이 이어지는 보편적인 진리, 그죠? 성인이 창작한 것을 이제 경이라 그러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게 성인 할 때 성자를 보면은 기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발도둠할 해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커트해서 저기 다시 뭐 어떻게 편집하자. 네. 이제 옛날부터 이제 성인이 창작한 것을 경이라 그러고, 이제 성인이 창작했던 경을 전술해서 후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을 전이라 그런다는 말에서 이제 경전이라는 말이 형성됐거든요. 경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제 요게 시를 나타내고요. 요거는 이제 생각이 지하수 경. 맞아. 지하수를 나타내요. 지하수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쭉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하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듯이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해서 이제 경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있고요. 요거는 실패를 나타내요. 실패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 경을 지은 성인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보편적인 진리를 이제 창작했거나 이제 구술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사람이 이제 받아가지고는 이제 실패를 굴리듯이 굴려가지고는 이제 후대 사람들한테 이제 전한다는 거기에서 이제 전자가 생겼거든요. 이 성인이라 할 때 이 성자를 보면은 기가 있고요.
왜 그래? 잠깐만. 기가 있고요. 입이 있고, 이제 원래는 발도둠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제 성인 성자가 이제 그 발도둠 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를 뭐냐면은 임금왕자로 보기도 해요. 임금왕자로 봐서 이제 길을 지배하고 입을 지배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을 지배하는 것. 들어오면은 딱 이치를 파악하고 또 입으로 나가는 것, 그죠? 나가는 것을 지배한다. 그러니까는 나가는 말이라든가 행동이 모두 다 이치에, 법도에 맞게 되는 거. 공자가 이제 70에 뭐라 그랬냐면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하는 것. 존재와 당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죠? 그런 경지를 나타내는 게 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현인이 쓴, 이제 저는 뭘 나타내냐면은, 요거는 현인 할 때 현자는 신하 신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관리하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돈을 나타내요. 돈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 가운데에서도 노예를 그죠? 노예를 잘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서 원래는 이제 어질 현자가 나왔거든요. 옛날부터 노예나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신하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맡겼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도덕적인 의미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는 이제 성인 다음에, 그죠? 아주 성인의 말을 그죠? 잘 전해 듣고, 그걸 잘 전수하는 사람 보고 현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성인의 보편적인 진리를 그것을 이제, 풀이해서 전하는 것을 전이라 그랬는데요. 공자 정도 되는 사람, 그죠? 노자의 도덕경, 그죠? 불교의 이제 84,000 대장경, 그리고 기독교 나의 성경, 성스러운 경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 소크라테스의 말 정도 되는 거는 이제 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되는 사람, 혹은 아성이지만은, 그죠? 맹자는 좀 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나중에 보면 주자나 이런 사람 보면, 그죠? 전쯤 안 되겠어요. 그죠?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이란 말은 이런 의미다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 그죠? 그것을 풀이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술을 해주는 거, 전, 이렇게 해서 경전이란 말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의 6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사기의 공자세가에 이제 유학에 어떻게 6가지를 가르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공자는 물러나 시서예약으로 닦으니 제자가 더욱 늘어났다. 서정과 예기를 서술하고 시경을 산정하고 악경을 바로잡으며 주역의 단전, 계사전, 상전, 설계전, 문헌전을 지었다. 제자가 대개 3,000명이었는데 유계에 통달한 자가 72명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공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또 공자의 생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얘기를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공자는 보통 한 BC 551년에 태어났거든요. 이제 공자는 거의 부처님보다는 한 20, 30년 뒤에 태어났고요. 소크라테스보다는 공자가 죽고는 한 9년 뒤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으니까요. 그 정도 이제 BC 551년에 태어나서 이제 보통은 이제 5, 16, 5이 지우학하고 그랬잖아, 그죠? 15의 학문의 뜻을 두고 했는데, 이제 15의 학문의 뜻을 뒀었고, 공자가 태어나자마자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16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근데 15살 학문의 뜻을 두고,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3년상을 지내고 자기 모국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20살 때부터는 이제 미관 말직에 이제 종사했다가 잠시 종사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학문이 알려져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학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이 입하고 30에서 나름대로 자립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이 지천명인데요. 이제 지천명, 천명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50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관료로 들어가서 이제 대사구의 직책까지를 했었는데요. 한 5, 6년 정도의 이제 이제 그 대사구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공자의 모국이었던 노나라에서는 이제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주유열구 혹은 주유천하에 나서거든요. 보통 그래서 한 15년, 16년 정도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제 여러 사람 제후라든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세상의 목탁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뜻을 얻지 못하고는 이제 한 60대 후반 정도 돼가지고는 이제 그 모국으로 돌아와요. 모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정치에 종사하지는 않으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책을 편찬했거든요. 책을 편찬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시서 예학을 따끈히 했거든요. 논어에도 보면 이제 시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조금 이따 뭐 시경, 서경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서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이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후대에서 시경이라 하지만은 원래는 시예요. 후대에 이제 서경이라 그러지만은 이제 원래 이름은 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에 관해서 기록해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악에 관해서 기록해놨는 거, 시서 예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주역,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역경 있잖아요. 그죠? 역경, 그죠? 아니다, 보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육예가 된다. 악경이 있네요. 악경, 그죠? 시서 예악. 그 다음에 역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추가 있네. 춘추가 있어 가지고 이제 육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공자는 이제 논어에도 보면은 이제 공자는 말년에 이제 제일 좋아했던 책이 이제 주역이라 그래요. 역이죠. 그죠? 위편 3절 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공자가 보통은 이제 제자가 3,000명이었다 그래요. 이제 3,000명이었는데 아마도 상당히 이제 보면은 3천이잖아요.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3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양음, 그죠? 양음의 통일이 있거든요. 3천 그러면 앞에도 3이지만은 뒤에도 보면은 이제 또 공이 3개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3,000명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뒤에 육례에 통달한 제자가, 그죠? 72명, 뭐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육례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뒤에를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학의 육예는 이제 소학의 육예로 보면은 예악, 사어, 서수. 그래서 인간의 행위 방식을 익혀 인간적인 도리를 실천하는 일반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육예입니다. 이제 육경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육경은 이제 대학의 차원에서 나오는 거고, 시경, 서경, 예경, 악경, 역경, 춘추, 이 6권을 말하는 거고요. 그 원리에 통달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을 닦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고등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사기의 원문에는
육례에 능한 사람이 72인이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육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6가지 기회니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예학, 사어, 서수, 그죠? 이제 원래는 소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학, 사어, 서수를 나타내거든요. 예절, 음악, 할쏘기, 말 몰기, 말 부리기,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그 다음에 수학,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소학 교육이고요. 소인이 배우는 학문이고, 일반 교육이죠. 그죠? 인간의 이제 행위 방식,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육례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인의 학문으로서는 이제 육경이거든요. 앞에서 했듯이, 그죠? 이제 후대에 와서 얘기지만은 이제 공자의 이제 공자의 산정을 거쳤다고 해가지고는, 그죠? 시가 시경, 그죠? 서경, 예경, 악경, 역경, 뭐 춘추,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는 문학, 그죠? 서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저 뒤에 춘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인데 이제 서경은 주로 뭐냐 하면은 옛날 성왕, 그죠? 성스러운 왕의 행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이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춘추는 주로 이제 뭐 편년체니 뭐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예에 관한 경, 악에 관한 경, 역에 관한 경, 이렇게 해서 이제 육경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공자가 가르쳤던 교재다 말이에요. 그죠? 문학을 가르쳐서 감정을 다스리게 하고, 역사를 가르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해주고요. 예를 가르쳐서 행위의 표준을 정하도록 하고요. 악을 가르쳐가지고는, 주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경 해놨는데요. 악경이 따로 있었느냐, 아니면은 시경의 악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아요. 논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악경이라는 책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죠? 시의 악보였다는 게 이제 다수인데, 또 악경이라는 책도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는 우리 역경, 그죠? 주역에 관한 책, 그죠? 그다음 공자가 보통은 이제 노나라 역사를 기록해 놨다고 하는 춘추, 그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육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사마천이 말한 그 육에 통달했다는 거는 네. 뭐 말 타고 활 쏘고 네. 이런 기초 교육이라기보다는 육경에 통달했다는 그렇죠. 의미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문자 그대로 하면은 육례인데요. 이제 또 아마도 공자한테서 3,000명 중에서 79명만 통달했던 걸로 봐서는 단순하게 육례가 아니고 육경이 아닐까 하는데, 또 육례를 거쳐서 육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육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육례 플러스 육경이다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거의다가 또 일치가 하거든요. 보면은 예가 있으면은 예의 원리에 관해서 선하는 것이 예경이 될 거고, 악이 있으면 악의 원리에서 선하는 게 악경이 될 거고요. 나머지도 조금 이제 뭐 좀 다르겠지만, 그죠? 서수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좀 약간의 그래도 안 맞는 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례는 단순하게 이제 너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너 뭐 어버이를 공경해야 돼. 이런 것이 이제 이 소학 교육이라면 왜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죠? 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원리에 대해서 해나는 것이 이제 육경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뭐 공자 시대에는 시, 서, 예악 이렇게 4가지만 얘기한다든지, 뭐 언급하신 경전이 시, 서, 역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어느새 육경 6개로 불어난 겁니까?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사마천에 사기가 나왔을 때 하고요.
이제 공자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하고는 약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00년 정도 차이 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이론이 풍부화되고 하면서 이제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순자 있잖아요. 그죠? 순자가 이미 오경이란 말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와서 이제, 육경이란 말이 상당히 사마천 시대 때는 일반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나라 때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죠? 나중에 13경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이제 육경이 발전됐는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선생님께 설명을 들은 육경, 즉 시경, 서경, 예경, 악경, 역경, 춘추. 이 육경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오경 체제와 칠경 체제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오경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이제 악경이 제외가 되고요. 칠경을 이제 설명할 때에는 논어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오경과 칠경이 이제 사용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13경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시경, 서경, 그리고 그 예경이 줄에, 을에, 예기로 세 가지로 분화가 되고, 악경과 역경은 그대로 있고, 또 춘추가 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좌전, 공양전, 공량전, 그리고 논어와 이하와 맹자 이 세 가지가 새롭게 추가가 돼서 13개의 경이 마련되는,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육경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상관해가지고는 이제 논어라는 책 보면은요, 논어라는 책 보면 맨 앞에 시작되는 게 이제 배울학자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배워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내가 용례를 한번 논어에 나오는 배울학자의 용례를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의식주, 그리고 나중에 병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기술, 그죠?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기술이, 그죠? 배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예악, 사의, 서수 같은 그 이제 인간의 그죠? 행위의 도리를 배우는 게 있어요. 그죠? 도리를 배우는 게 이제 있고요. 이 인간의 행위의 도리를 배우는 것에 관한 경전에 글을 배우면서, 그죠? 글을 배우면서 원리를 배우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인문학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이 바로 이제 육경인지 칠경인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자가 또 어떻게 보면 말로서 전할 수 없는 게 이제 도를 배운다 그럴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을 배운다 그럴까요? 그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공자가 50에 도달했던 지천명, 1000명을 깨달아 가지고는 이제 그것으로서 자기 완성하는 거죠. 인간의 자기 완성, 그죠? 하는, 그런 게 이제 대충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육경, 5경, 13경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가 되는데 아까 다시 또 얘기하면은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문학이에요. 문학, 그죠? 문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경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은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락이라든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단순하게 이제 아까 전에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뭐냐면은 예악, 사의, 서수의 원리에 관해서 선하는 게 이제 행위의 표준으로서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시경의 악보에 해당함으로써, 그죠? 공자는 흥엇이
이벌의 성어악 그랬어요. 그죠? 시에서 일어나고, 그죠? 그죠? 이벌예, 그죠? 예에서 그 행위의 표준을 바로 잡아가지고는 일어서고, 그 다음에 악에서 완성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그 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공자 논어에도 보면 이제 나에게 몇 년만 빌려져 가지고는 내가 그 뭐냐면은 그 역을 배우면은 허물이 뭐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자가 만년의 역을 좋아했는데요.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상황에서 그죠? 알맞고 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만약에 변한다면은 봄에는 뭘 하고, 여름에는 뭘 하고, 가을에는 뭘 하고, 겨울에는 뭘 해서, 그죠? 각 시간과 공간에서, 그죠? 알맞고 바른, 그죠? 행위의 도리, 지침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이제 역경이고요. 이제 공자가 이제 당시의 시절이 하도 하수상하고 후대에 이제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춘추라는 책을 썼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난신적자가 공자가 춘추를 쓰니까는 벌벌벌 떨었다는 실제로 공자가 썼냐 안 썼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맹자는 썼다고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춘추해서 이제 이 육경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과연 악경이 있었냐 없었냐 해갖고는 이제 시의 악보라면은 이제 악보니까 이게 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7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를 추가해서 이제 6경 플러스해서 7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에 관한 책이 이제 줄에, 을에, 얘기 이렇게 이제 나눠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춘추는 또 자정, 공양정, 뭐 공양전 이렇게 해서 나눠져 갖고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하, 맹자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보통은 13경, 여러분들 아마도 한대에 보면 13경 주속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겠죠. 그죠? 이제 한대에는 뭐 이렇게까지 이제 전개되어 나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육경으로부터 한당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그 사서삼경은 이제 보시는 분도 알듯이 주자가 도통론에 입각해서 확립한 이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서에 해당되는 것이 논어와 맹자와 중용과 대학이고 삼경에 해당되는 것이 시경과 서경과 역경. 이어서 조금 이제 체제가 빠진 책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이 팍 줄었습니까? 경이 13개였던 것이 뭐 논어맹자는 그대로 살긴 했는데 왜 다 사라진 겁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예라는 책이 세 권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얘기라는 책이 또 과연 언제 책인가도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책도 굉장히 좀 두껍고요. 또 그 얘기란 책이 보면은 아마도 그 공자 이후에 이제 상당히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책이거든요. 농후한 책인데 이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다고 이제 봐서 이제 주자는 얘기의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 도통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두 권의 책을 이제 두 편을 뽑아서 사서로 승격시키는데요. 그게 이제 중용하고 대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시경은 그대로고요.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하고 아까 춘추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춘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건을 기록한 거니까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정치에 모범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임금이 말하거나 임금이 신하하고 또 한테 이제 의논을 나누거나 신하가 임금한테 이제
간음을 하는 거나 또 임금이 신하한테 참 전쟁을 하면서 이제 임금이 백성한테 맹세하는 거나 또 혹은 임금이 백성한테 명령하는 뭐 이런 것을 모아놓는 것이 이제 서거든요. 서가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중국 정치에서는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치가 보통은 보면은 민본주의 내지는 중민주의라 그래요. 백성이 근본되는 정치 혹은 백성을 중시 여기는 정치에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서기 때문에 이제 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여기라고 하는 것에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변역, 교역, 그 다음에 불역, 이간 이런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상 변역하고 자리를 바꾸는 가운데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이치를 쉽고 간편하게 나타내 가지고는 그것을 체득해 가지고는 중정지도 그죠 알맞고 바른 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이 역경 이렇게 해 갖고는 이제 사서상경 체제가 되는데 이게 주자의 이제 업적에 되는 거죠. 공자 이전에 보통은 공자부터 이전에 있었던 시경, 그죠? 시경이라는 책은 이제 원래는 공자 이전에 시가 한 3,000편 정도 됐다 그래요. 3,000편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마천이 주장한 거지만 3,000편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공자가 이제 300편으로 이제 산삭을 해가지고는 이제 현재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311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305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섯 편은 그냥 제목만 있고 시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시는 보통은 이제 부비흥 그죠? 직설법 그죠? 비유법 그다음에 자연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일으키는 그 흥, 그다음에 이제 부비흥 그죠? 풍아송 그죠? 유행가인 풍 그다음에 이제 선비들의 그 우아한 음악인 그다음에 이제 백성이라든가 사대부가 임금을 칭송하는 송, 이거 6가지 체제로 보통 이제 나누어진다 그러고요. 이제 보통은 서경은 보통은 이제 원래는 100편이 있었대요. 그죠? 100편이 있어가지고는 이제 요순 우탕 부터 하나라까지 하우서라 그래요. 하우서 20편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0편,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그죠? 은나라 내지는 은나라를 또 다른 나라로 뭐라 그럽니까? 상나라, 그죠? 상나라 40편,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40편에서 이제 100편이 있어서 공자가 거기에다가 이제 서문을 썼다 해서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서였고요. 이제 역경은 보통은 이제 복희 시부터 해갖고는 이제 공자가 아까 전에 이제 사마천이 뒤에서 공자가 말년에 뭘 좋아해서 뭘 좋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언제 형성돼서 이것이 아주 신비적인 거죠. 원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점치는 책에서 유래했겠지만요. 요게 이제 공자 이전에 요즘 정확하게 문사철, 그죠? 문학, 역사서, 철학서, 그죠? 등한적인 인문학 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알지만 이제 공자의, 그죠? 유교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공자의 언행을 기록했던 논어, 그죠? 논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공자는 뭐냐면 제일 중시한 게 배울학자잖아요, 그죠? 공자는 가르쳐줬고 가르쳐준 것을 제자들은 배워야 되는데 공자가 제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배움, 아까 내가 논어에 보면은 배우는 대상에 4가지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식주 내지는 병법을 배우는 기술학,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의 도리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시서예학의 글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성을 터득해 갖고는 자기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지학, 그게 대학이거든요. 공자가 배움의 전형을 제시했다면은 공자가 가르쳤는 배움이 진정하게 뭔가를 썼는 게 이제 대학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공자의 교리를 기록해놓은 책이라 그런다면은 이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는 이렇게 행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맹자가 나와가지고는 이제 공자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여러 이단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죠? 공자의 학설을 증명하면서 이단과 맞서 싸우면서 공자의 교리를 수호한 것이 맹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뭐 사서삼경 혹은 칠서체계 뭐 이렇게 되는데 사서삼경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삼경이 먼저 있었고 사서가 나중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도통론에 입각해서 그랬는데요. 이제 공자, 그죠? 공자의 수제자였던 증자, 그죠? 증자의 제자이면서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 자사의 문인에서 맹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도가 이렇게 전수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으로 이제 삼경 사서체계가 이제 남송시대 때 1300년에서 1200을 죽은 주자가 이제 정립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 중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조선에서 성리학은 요 경전의 체계로, 그죠? 다 가르치고, 그죠? 이걸로 배워가지고는 과거 시험 보고, 이걸 알아야 학문계나 행세할 수 있는, 그죠? 4대 부들의 이제 무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자가 아니었다면은 과거 시험 과목 훨씬 열쇠 과목 많을 뻔했네요. 다행이네. 네, 주자가 끼친 영향이 아주 심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이제 거기 진영첩의 주자 강의할 때 보면 나왔잖아요, 그죠? 주자가 죽고 원나라 때 보면 이제 주자가 이제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역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이제 서경은 이제 못하고 제자 보고 하라 그랬는데요. 주자의 책을 이제 표준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자 걸로 공부해야 그냥 과거 시험 붙고, 그죠? 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삼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경을 먼저 살펴보면 시경이 뭔지 한번 자세하게 제가 발표를 해보면 주에 이르러 온전한 문명이 된 고대 중국 문화를 배경으로 황하 중심의 민간 가요의 기원을 둔 중국 최고의 시가 총집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우선은 형식을 보면 부와 비와 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직설법이고 비는 비유법이고 흥은 연상법으로 이제 시경의 시가 쓰여져 있고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풍과 아와 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은 어떤 풍속과 풍자에 대한 내용이고 아는 정학과 정성에 대한 내용이고 송은 어떤 송미함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이제 311편으로 되어 있는데 풍이 한 160편이 되고 아가 한 111편이 되고 송이 40편이 돼서 총 시경이 300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세계 3대 시가집이라 그래요. 세계 3대 시가집을 이제 보통은 이제 그리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죠? 보통은 이제 BC 한 7, 8세기경, 이거는 이제 저자가 확실히 누구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호모라는, 그죠?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써졌는지 나름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제 보통은 이제 시가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이 있거든요. 시편은 이제 보통은 보면 이제 모세의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유수까지요. 보통은 한 1000년 정도로 이제 그 히브리적 전통에서의 이제 시편이 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사실은
인도에도 보면은 이제 베다가 있잖아요. 베다 중에서 리그 베다, 그죠? 오히려 그것도 굉장한 어떤 시가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계 3대 시가집은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제 성경의 시편,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시경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하나라, 음나라, 주나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사실은 글로서 정착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주나라 때니까요.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은 문헌하고 유적이 이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시절에는 문물은 있는데 이제 그 글이 안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이 지금 주나라 때의 글부터 남아 있으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출애굽이 과연 언제 있었느냐가 굉장히 이제 뭐 실제 있었는지 또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보통 13세기, 15세기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보통 보면은 뭐 한 12세기, 11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왔는데, 이 주나라 때 이제 시경이 이제 형성이 되었거든요. 형성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그죠? 이제 부비흥 그죠? 풍아송 뭐 이렇게 이제 나누고, 풍은 이제 풍속과 풍자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원래는 유행가 민간인들이 그죠? 보면은 이제 자기들의 풍속을 얘기하고요. 풍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시의 중요한 방법 중에는 뭐냐면 가히 원망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가히 어울리게 하고, 가히 보게 하고, 가히 이제 그 원망할 수 있게 하는데, 임금이 잘못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풍자 해가지고 그죠? 하는 게 이게 이제 풍이고 그죠? 풍은 이제 풍속, 풍자 이런 뜻이고, 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바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보통 보면 우리 뭐 아악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조선시대 때 음악에 보면 아악에 뭐 여민해락장이니 뭐니 하면 그죠? 우할 아자예요, 그죠? 요거 이제 주로 요거는 이제 유행가라고 얘기하면은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궁중음악, 기조음악, 그죠? 이제 뭐 정악, 정성, 그죠? 바른 음악, 바른 소리 이러면 그래요. 송은 송야라 그랬는데요. 송은 뭐냐면 형용한다라는 뜻이에요. 형용한다. 그 공덕을 송충하고 송미하는, 사실 이거는 아부하는 느낌으로 말아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풍이 이제 유행가가 제일 많고, 그제 보통은 이제 뭐 시를 채집하고 산삭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헌시, 뭔시 뭐 있는데요. 뭐 복잡한 게 좀 많은데, 그거는 우리 책 보면 상세하게 써놨으니까는 책 사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풍아, 송,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311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목만 있는 것도 있고, 뭐 있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시에 대해서 이제 몇 마디 한 말이 있거든요. 호메로스의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것들은 신화적이고, 예. 또 성경의 시경 같은 게 시편 같은 경우에 또 역시 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예. 이 시경은 굉장히 뭐 사랑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렇죠. 뭐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게 특색이겠네요. 이제 저 밑에 이 여염집에서 생활상부터 저 위에 왕에 이르기까지 그죠.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면 아까 전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면은 온갖 그 뭐냐 하면은 고사라든가요. 조수, 초목지명까지 그죠. 시의 효과에 보면은 이제 시를 배우면은 몇 가지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그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 풍속 그죠. 풍속이라든가 생활상 저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그죠. 온갖 게 정말로 이제 다 들고 있다 그죠. 이제 풍은 보면 이제 왕이 있잖아요. 채집관을 보내요. 채집관을 보내가지고 민간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를 전부 채집해가지고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있잖아. 그죠? 그런 과정, 채집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는, 소음 같은 거는 주로,
헌시죠, 헌시, 그죠? 바치는 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산시, 진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또 정치가 나빠지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채집이 안 되죠, 그죠? 고대의 인문학의 총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시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정말 뭐, 정말 대단한 거죠, 보면은. 그죠? 이런 정말, 민중들이 부르는 시를 정말로 채집해가지고, 그죠?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했다는 게 중국이 정말 어느 정도의 고도의 문화를 이루었다는 걸,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보면은. 네, 그래서 논어에 시경이 나오는데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들인데요. 첫 번째를 보면 시 300편을 한마디 말로 포괄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정편에 나오고요. 태백편을 보면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자립하고 악에서 완성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제 공자가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자께서 백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 서 있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을 또 양화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는 이제 노래 가사, 문학 작품 노래 가사잖아요, 그죠? 기쁜 노래를 부르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슬픈 노래지만 우리 슬퍼지듯이, 그죠? 인간의 감정을 교화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시 300이 이러니 폐지하니 왈사무사라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논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 자체가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이 이제 썼는 시고, 그래서 시는 전부 성인들이 썼고, 이 시를 배우는 사람이 생각이 이제 사악한 생각이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해서 시는 시대로 해석해라 그러면서 이제 시 311편, 306편이 전부 다가 사실은 성인이 쓴 게 아니고, 아까 풍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 노래도 있고요. 또, 임금을 비방하는 노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는 시대로 해석하지만은, 그죠? 사랑 노래는 사랑 노래로 해석하고, 그죠? 풍자는 풍자로 해석하지만은 시를 배운 사람의 효과가 이제 시를 배우면 사악한 생각이 없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유교는 도덕 철학을 주장하는 데니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어시 이벌의 성어악, 그죠? 이제 시에서, 그죠? 인간의 도덕적인 그 기초가 형성된다. 시를 자꾸 암송하다 보면 이제 이런 효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아마 시를 배우면 7가지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가히 어울리게 하고요. 가히 보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히 원망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히 표현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멀리로는 임금을 섬기게 하고, 또 부수 효과로 조수 초목지 명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시는 어디까지나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표현할 수 있어 시를 제대로 배아가 표현할 줄 알아야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를 안 배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이제 담장 벽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같다고 얘기하고요. 특히 또 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염집에서 임금까지 전부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교관들이 반드시 익히고 가야 되는 필수 무기였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시를 보면은 이제 시를 배워와 가지고는 이제 그걸 응용해 가지고는 외국의 사절로 가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죠? 빗대 가서 이제 실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절로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빗대서 얘기해. 그리고 또 빗대서 얘기하고 그죠? 서로 예의를 갖추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이렇게 서였던 게 이제 이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서도 보면 이제 이 시경을 배워서 시경을 모범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후대에 이제 시가 계속 응용되고 변용돼 가지고는 이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시경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고전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뭐냐 하면은 뒤에 뭐냐 하면은 망실이 별로 없고요. 변형이 별로 없고 사실은 서경은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다른 이제 그 시경은 은근하게 표현하는 거니까는 뭐냐면은 왜곡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해석하는 사람 자유니까. 그죠? 그리스에 수사학, 논리학이 있다면은 네. 이 중국에는 당시에 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까 시의 표현방에서 그죠? 아까 수사학, 논리학 하듯이요. 그죠? 다 보면은 시도 부비흥, 그죠? 풍아송, 다 나름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서 내가 옛날에 이제 시경 논문을 쓰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내가 그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이 시경의 구성 방법하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는 이런 방식으로 시를 써야 된다 하는 방식하고 보니까는 나름으로 그죠. 또 서로 보완도 되면서 배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서경입니다. 서경은 중국 고대 우하 상 주대에서 이제 사망 기록인 중국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을 보면 뭐 전, 모, 훈, 고, 서, 명 이렇게 이제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구성은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화서가 20편이 되고 상서가 40편이 되고 주서가 40편이 되어서 약 한 100여 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임금이 하고 이제 뒷짐 지고 가시면은 이제 사관이 2명이 따랐다고 항상 우스갯소리로 이제 진짜인지 얘기를 하는데 중국 유교만큼 역사를 중시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왼쪽 사관은 그날에 임금이 했던 말을 기록하고 오른쪽 사관은 이제 그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서경은 이제 원래는 말을 기록했고요. 춘추는 이제 사실을 기록했는 그걸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서경은 중국의 정치 철학, 뭐 정치서의 전형이 나타나 있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민본주의 혹은 뭐 중민주의, 그죠? 이미 이 책에서도, 서경에서 이미 뭐냐 하면은, 백성은, 그죠? 그 뭐냐 하면은, 아래 하자. 아래로서, 대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 이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배다 말이야, 그죠? 그 성경에 이미 나와요, 그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배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그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뭐 가라앉히기도 한다는 게 이미 이 서경에 이미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죠? 그 이제 그 요 민본주의 사상이 이제 나중 되면은 맹자라는 사람이 그지 뭐 좀 그 나름 집대성 하잖아요. 그래서 역성혁명 사상까지도 나오는 거지 전형이 이 서경에서 근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서경에 관해서도 이제 그 사마천은 이제 이렇게 해서 100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후대에 와서는 이제 서경이라는 책은요, 이제 이 정치의 전형을 기록했다가 하다 보니까는 당시에 임금 제후들이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책이잖아요. 보면은 그죠? 항상 보면은 그 후대에 보면은 그래도 나름으로 학자니 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리를 강론하는 사람인데 이 임금이 아주 나쁜 임금이 있으면은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옛날에 훌륭한 임금은 이렇게 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는 옛날에 훌륭한 임금은 이렇게 했다는 말은 지금의 너는 그렇게 안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경은 상당히 곡해되고 뭐 되고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서경이란 책은요, 서라는 책은 또
고대의 성스러운 왕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꼭 뭐냐면은 이제 유교만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보면 이제 유교도 맹자도 인용을 많이 했지만은요, 묵자도 또 인용을 많이 이 서경을 인용했어요. 묵자도 보면 나름으로 자기도 중국의 고대 성왕들의 뭐냐면은 업적을 계승한 자기들도 중국의 정통 학문이라고 묵자들도 이제 자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간헐적으로 지금 서경에 없는 책이 묵자나 이런 책에도 인용돼서 나오고, 그죠? 굉장히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가장 전형적인 정치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플라톤의 국가나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네. 있다면 네. 이 서경이 그 역할을 한 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너무 껴 맞추는. 정치 그건 좀 이론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전, 모, 훈, 고, 서, 명 이렇게 거의 대화로 되어 있거든. 그것도 물론 대화지만은요. 근데 전형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그거는 보면은 이제 다이얼로그잖아요. 로고스로서 간통한다잖아요. 나름으로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한참 뒤에니까요. 나름으로 이제 어떤 주제라든가, 그죠? 뭔가를 이제 미리 구상을 해가지고는 일관되게 이제 책을 구상했다면은요. 이거는 이제 요임금은 이렇게 얘기했고, 손임금은 이렇게 했고, 물론 이제 후대에 편집되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는 있겠습니다만은 있잖아요. 그죠? 일관된 논리를 갖춘 책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죠? 이제 모범적인 통치, 임금과 신하의 해이록, 그죠?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한테 조언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형식에 따라서 이제 나눈 거죠. 후대 사람들이. 그죠? 네,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공자와 서경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한서 이제 예문지를 보면 역에서는 황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니 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가 일어난 지 오래되었으나 공자에 이르러 찬술되었다. 위로서 요에서 시작하여 아래로는 진에서 끝나니 모두 100편으로 설을 짓고 지은 뜻을 말하였다. 그래서 공자가 그 서경에 서문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한서 예문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역경입니다. 역경은 시공간에서 변하고 자리를 바꾸는 가운데 불변의 이치를 알려주어 알맞고 바른 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두는 예언의 책이자 의리를 기술해 놓은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전형적으로, 그죠? 이 도마뱀이 변하는 형상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보통은 이제 해, 그죠? 요거는 이제 달, 그죠? 이거는 양, 음이잖아요. 그죠? 태극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낮에는 해가 떴다가, 밤에는 달이 떴잖아요. 그죠? 해가 뜨면은 처음에는 했다가 중천에 떴다가, 일단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하고 달하고, 자리 바꾸잖아요. 변역, 교역. 그죠? 그렇지만은 해가 떴다가 달이 떴다가 해가 떴다가 하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도상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 떴다가 달이 떴다가 또 해가 떴다가 달이 떠가 하는데, 해가 떴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달이 떴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죠? 하루의 일과가 되겠고요. 그죠? 한 달에 또 일과가 되겠고, 1년의 일과가 되겠고, 해가 달이 변하면서 자리 바꾸면서 1년에 이루어진다면은
봄에는 뭘 하고, 여름에는 뭘 하고, 가을에는 뭘 하고, 겨울에는 뭘 하고, 봄에는 씨 뿌리고, 뭐, 여름에는 김 매고, 가을에는 주수하고, 겨울에는 갈무리 짓고. 그죠? 이것도 이제 나름으로 하고, 우리 인생에서 봐서도 뭐, 15달까지는 뭐 학문의 뜻을 둬야 되고, 30이 되면 립해야 되고, 40대면 부록돼야 되고, 50이 되면 천명해야 되고, 뭐, 이수는 있지, 뭐, 종신소유 불익으로 뭐 가야 된다든지. 그죠? 그렇게 이제 시간과 공간에서, 그죠? 중정, 그죠? 중정, 주역의 주제는 중정이에요. 중정지도인데요. 그죠? 그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알맞은 표준, 그죠? 표준, 그죠? 표준은, 그 다음에 이제 알맞고 바른 비결, 그죠? 그거를 가르치는 게 이제 이 중정의 역정이라는 책이다. 이제 뭐 그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단순하게 점치는 책이라고 보기엔 너무 그건 협소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이제 점을 외치겠어요. 점쳐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행위해라, 저렇게 행위해라, 꼭 가르쳐 주는 게 점치잖아요. 점도 물론 이제, 복소에 나타난 걸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점은 바로 이제 행위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점의 기록을 봐서 알맞고 바르게 행위하는 게 지금 전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가 알맞고 뭐가 바르냐 말이야. 그죠? 단지 이제 점쳐서 이건 항상 보면은 이제 인지가 덜 발달했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뭐 거북이 전부한데 이게 이제 조금 체계화되고 인지가 발달해 보면은 그죠? 알맞은 단순한 점의 복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교리화, 체계화 되면은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제 나중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보통은 이제, 주역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점서로 보느냐, 아니면 의리서로 보느냐, 뭐, 항상 파가 나뉘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통합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이제 또 신비 주술로서 보면은 안 되고요. 이제 요즘 그래도 뭐 정치인이나 뭐나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 주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 점을 안 친대요, 보면.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시경의 구절을 이제 이용해가지고는요,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길중하복 그럴 때요, 그죠? 복을 일부러 신한테 복을 빌거나, 그죠? 복을 갈구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복을 구한다 말이에요. 그죠? 뭐냐 하면은 스스로 정말로 때에 알맞게 노력을 하면은, 그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복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 경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점쳐가지고는, 빌어가지고는 타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알맞은 도리를 알아가지고, 그죠? 저절로 자기가, 그걸 이제 자구다복, 스스로, 그죠? 스스로, 군자는 자구다복인 거예요. 그죠? 스스로, 그죠? 이제, 알맞고 바른 행동을 하면 저절로, 이제, 그죠? 자기가 복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진정한 주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신비적으로 해가지고, 주술로 해가지고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간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명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운명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사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운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내가 똑똑하게 태어났고, 내가 어리석게 태어났고, 뭐 내가 튼튼하게 태어났고, 내가 좋은 유전자 갖고 태어났고, 내가 나쁜 유전자,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인간이 100세까지는 살 수 있는데, 1000살까지 살기는 좀 어쩌면 힘들지 몰라요.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두 팔로 태어났지 네 팔로는 안 태어나 이런 건 운명이고요, 그죠? 이런 운명 하에서 나의 자유 의지를 행사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는 그죠? 나의 자아 실현하면서 사는 거, 그죠? 사명을 자각해서 나의 의미를 완성하는 거, 이거는 사명의 차원이거든. 항상 운명이 있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운명에만 맨날 이거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부자연스럽고 만날 남 시키는 대로 하는 왜 보면 노예. 사명을 자각해갖고 자기 주체의 자각을 통해 자기 완성을 살아야 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죠? 항상 이 군자는 자구다복이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죠? 점쳐서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노예다. 그지? 이 대통령 되려는 사람 맨날 점 봐서 뭐 하는 거는, 그죠? 물론, 노예제기로 살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아주 멋진 말씀이네요. 그 운명과 사명. 네. 이 이몽규 철학인데 이거는. 이몽규 철학이 아니고, 그 책에 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공자와 역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기 공자세가에 공자는 만년에 역을 좋아하셔서 단전, 계사전, 상전, 설계전, 문헌전을 서술하셨다.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역을 읽으시며 말씀하시길 만약 내가 몇 년을 이처럼 한다면 나는 역에서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노노의 기록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이제 노노에는 이제 나에게 몇 년을 빌어줘가지고, 그죠? 이제 보통은 이제 원문에는 뭐냐면은 이제 50의 하격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50이라는 말이 이제 보면은 50이 뭐냐면 아마 이게 이 졸자의 잘못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뭐 50을 그대로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졸자로 봐서는 마침내 어쨌든 간에 마침내 역을 배우면은 아마도 이제 큰 허물이 없을 거다. 이제 무택과 뭐 공자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역은 뭐냐면 아까 중정지도 있잖아요. 그죠? 알맞고 바른 도리니까 알맞고 바른 도리를 하면은 남들이 흉볼 일을 거의 남한테 그죠? 남이 흉볼 일을 거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공자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큰 허물이 없을 거다. 이제 공자가 이제 그 얘기 했습니다. 어쨌든 공자가 말년에 이제 논어를 좋아했다 그러는데요. 논어에 보면은 역을 좋아했다 그러는데요. 근데 논어에는 주역에 대해서는 고구절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삼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서, 네. 뒤에 또 있군요. 논어 집추에 보면 역을 배우면 기륭, 소장의 이치와 진태, 종망의 도가 밝아진다. 이러한 이야기도 이제 주자가 썼었고, 이제 다산도 똑같이 역에 대해서 썼는데, 역이란 책은 후회와 인색이 핵심이다. 후회란 과오를 고치는 것이고, 인색은 과오를 고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길 역을 배우면 큰 과오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이제 다산도 요거 이제 공자가 했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 보면 이제 해하고 색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을 배우면서 우리가 항상 행위를 하는데요. 후회할 때 회자를 한번 보면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비녀를 얘기하고요. 요거는 비녀 찌른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녀 찌른 어머니를 생각하면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어머니는 우리 잘 되라,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내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얘기했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항상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알다시피 해계 그러잖아요. 고칠 개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몸기자에다가 요거는 채찍을 나타나잖아요. 채찍으로 누구 때립니까? 내 때리는 거, 나를 때려가지고 항상 후회하면은 뭐 때렸냐? 후회하면은 이제 기란 거예요. 기란. 그 다음에 이제 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한번 보면은 요 입구자잖아요. 요건 꾸미잖아요. 입에다가 입으로 뭐예요? 꾸미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나에 대한
후회나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요. 그죠? 항상 입으로 꾸미고 남한테 핑계대고 남 탓하고 이러면은 뭐예요? 그죠? 그러면은 길한 게 아니라, 그죠? 흉한 거예요. 그죠? 이제 다사는 이 규역이란 책이 주제가 요 두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불이과 그 보면 그죠? 이제 그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회가 그죠? 잘못을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보면은 그죠? 보면은 이제 인색한 것이 색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뭐냐면은 후회해갖고 자기를 고치는 거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 의지를 가지고 인간인 이상 항상 잘못은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지만은 이제 항상 이제 자기가 잘못을 범하면은 후회하고 그죠? 고쳐가지고 그죠? 2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나아가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길한 게 온다 말이에요. 다산은 이제 역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죠? 다산의 주역 사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삼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서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임원 교수님과 김로희 박사님 모시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